서강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서강대의 시험시간은 100분이 주어지고 이 100분 내 800에서 1000자 분량의 답안지 2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 제시문의 개수가 5개에서 9개를 오가는 만큼 서강대의 경우만은 반드시 시험 전에 시간 내 작성하는 그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몹시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하시고 제시문 읽으면서 곧바로 주제의 키워드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결되는 그러한 개요 작성 연습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제목은 쓰지 마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하지 말 것, 이 부분이 바로 실격 기준의 하나에 들어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답안 작성은 연필, 펜, 흑색 계통의 모든 필기구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마시고 비심에 샤프심으로 진하고 또박또박 쓰시면서 지우개로 필요한 경우 지워가며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서강대 실격 기준입니다. 답안지 1번, 2번을 바꿔서 이렇게 작성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유심히 보셔서 답안 작성하시고 모든 문항을 한 종류의 동일한 필기구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결론을 강조하고 싶어서 결론 부분만 빨간 볼펜으로 쓰고 싶다. 그럼 한번 써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답안이나 답안지 여백에 문제와 관련 없는 낙서나 표식이 있는 경우도 역시 실격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답안지 밖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안으로 끌어붙이는 표시 이런 것도 전부 실격 사유가 되는 만큼 연필로 지워가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답안 내용이나 마지막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있는 경우도 실격인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끝 이런 것을 쓴다거나 어렵다 이런 것을 쓴다거나 이모티콘 이런 식의 이모티콘 전부 실격 사유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 서강대에 진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모두 다 자신의 답안지를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키는 그러한 짓이다 명심하셔서 맨 마지막에 마침표 딱 찍고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2개 문항을 800자 그리고 1000자 분량에서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반드시 시험 전에 시간에 맞춰 작성하는 연습, 실전 연습 해보시고 대학에 가시기 바라겠고, 난이도는 사실 지문 자체가 이렇게 교과서 지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낮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제시문의 유기적 결합 과정에서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만큼 사실 볼 것도 없이 상인 대학입니다. 대학 측에서 아무리 쉽게 낸다 해도 절대 쉬운 대학이 아니고, 영어 지문, 수리 지문 없고 도표 지문 있지만 도표 그 자체를 해석하는데 주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간결한 메시지만 주제와 관련해서 도출하시면 될 것이고, 대부분 수치를 나열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서술 방향은 독해와 독해 적용 글이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부분이 있어도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쓰는 만큼 창의적 서술 없고 예시를 포함하는 서술도 거의 없다. 독해 내용을 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전개하는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서강대의 제시문 구성은 평균 5개에서 9개입니다. 그래서 7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주제의 연관성 속에서, 즉 지시사항 내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바로 당락의 핵심이 되는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강대 논술고사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이것은 기출문제 몇 개를 가지고 살펴보겠고, 제시문에서 도표나 예와 간단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휴지가 쉽사리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제시문, 다른 제시문에서 말하는 공유주의 비극의 시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만 간결하게 추출할 것, 예와 그 자체의 줄거리를 늘어놓거나 도표의 수치를 잔뜩 늘어놓는 서술은 서강대에서 별반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개괄적인 정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서강대의 가이드북에서 딱 한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고 서강대 논술의 출제 역사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야 서강대 문제가 좋다 이런 자기들 선전이고, 첫 번째 답을 써라. 이것은 101장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는 데 주력하라. 두 번째, 제시문을 미리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역시 지당한 말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문제의 지시사항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다른 제시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렇게 주제를 그때그때 잡아내는 것이지 미리 그 제시문을 봤다고 해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제 세 번째는 실제 답안을 작성을 해보라는 것. 이건 서강대 측에서도 동일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시간에 비해서 분량이 만만치 않다. 쓰기가 숙달되지 않았으면 낭패를 볼 것이다. 따라서 시험 전에 반드시 기출을 가지고 충분한 쓰기 연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기 논술 문제들입니다. 1998학년도 꽤 오래됐죠. 그리고 2011학년도까지는 문제를 3개를 줄곧 출제를 했습니다. 긴 글 하나, 짧은 거 5, 600자 2개 이렇게 출제를 하다가 2012학년도 모의부터 현재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800자 하나, 1000자 하나의 2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연습을 하면 지금의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2018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거슬러서 연습하시면 될 것이고, 인문사회와 경제 경영이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연습하시되 반드시 시간 내 쓰기 연습하셔라. 그리고 당연히 2017학년도 기출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올라가시는 연습하시고, 이제 유형정리에서는 2017학년도 기출 인문사회 2개 문항 그리고 경제경영 2개 문항과 그리고 18학년도 모의고사에서는 1개 문항씩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사회 3개 문항, 경제경영 3개 문항의 제시문 결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강대 논술에 이름을 붙인다면 버라이어티 논술, 이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키워드를 활용해서 결합하는 논술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2017학년도 인문사 1번을 보게 되면 제시문 가에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전개한 뒤 이 가와 연결지어서 나가 어떤 입장인지 결합해서 논점을 도출한 뒤 다, 라, 마를 가지고 역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식의 구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마의 원인이 있고 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다바사의 해법이 있는데 이것을 학생 본인이 판단해서 나의 문제점은 다가 해결하고 라는 바가 해결하고 마는 사가 해결하는 식으로 연결형 짝짓기 서술을 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6개 7개 제시문을 순식간에 파악해서 문제 제기 지문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 이것을 쌍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2017학년도 경제 경영 문제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 문제 1번의 이 제시문 가에서는 개념을 바로 재화의 개념을 말한 뒤 라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지문, 그리고 이 포괄적인 지문을 토대로 나다, 마, 바 이 4개의 제시문에 드러난 문제의 현상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제시문 4를 비판한 뒤 아자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이러한 구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접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만큼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역시 문제 2번에서 바에서 포괄적인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라마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라는 핵심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도출한 뒤 이것을 어디에? 4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에는 또 두 가지 이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리주의 그리고 롤스 이론.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바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지 원인 분석을 전제로 해서 서술하라, 이런 식의 복합적 유기적 결합을 요구했다. 역시 제시문이 쉽다고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2018학년도 인문사회 모의 문제에서는 가에서 현안을 주고 나다라에서 원인을 분석한 뒤 마바사에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라. 그런데 바로 마에서 보는 해결 방안과 바사가 보는 해결 방안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을, 바사는 바로 약자에 대한 호혜의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싹 빼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호혜가 필요하고, 물론 강자가 능력에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언급한 뒤 역시 나머지를 활용하라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이 있어도 대안의 서술 과정에서 포함시켜라, 용해시켜 답안을 쓰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고, 2018학년도 역시 경제경영 모의 문제에서는 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 자체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 라마에서 두 가지 입장을 도출한 뒤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라 예화 속에서 주제만 도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가에 들어있는 한계를 끄집어내서 비판 지문으로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서강대에서 출제되는 이러한 제시문의 패턴을 예측한다는 말은 거의 무당 수준인 만큼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원인을 진단하거나 혹은 대안을 서술하거나 혹은 평가의 중심으로 삼는다, 예화가 있을 경우 메시지만 추출해서 전체 지시사항의 관련성 내에서 파악한다, 도표도 역시 핵심적인 메시지만 파악해서 바로 이러한 8개, 7개의 제시문을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정렬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대학, 이렇게 대략적인 감만 잡고 평소에 특히 시험 전에 집중적인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비유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성대의 경우 제시문이 이렇게 출제되면 이 삼각형 3개 그리고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서강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기묘하게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국 맞춰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식의 사람 모양처럼 유기적인 결합이 돼서 전체적인 서술의 골격 구조에서 각각 기능적 역할을 제시문들이 하게 된다. 그 제시문들이 지시사항 내에서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지 역시 문제와 관련지어서 빨리빨리 파악하시라. 제시문 안의 사소한 내용에 절대 집중해서 그것을 소개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은 낭패를 보는 대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입니다. 이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시문 결합 연습 충분히 하시되 반드시 어떻게 시간 내 작성하는 그러한 실전 연습하시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탑재된 배경지식 게임이론 2번째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기출의 경우 이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을 개념적으로 압축해서 키워드를 첫 문장에 서술하시고, 문학이나 예화 등 이런 보여주기 지문이 나왔을 경우 논제와 연결해서 주제만 잡아주십시오. 줄거리 잔뜩 늘어놓지 마십시오. 제시문이 6, 7, 8개인데 한 제시문에 줄거리 늘어놓게 되면 분명히 원하는 답안 작성 못하게 될 것이고, 원고지 사전 안배하십시오. 보통은 2, 3문단 정도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안 제시, 원인 분석, 대책 이런 식의 구성에 따라서 현안 제시는 짧게 해도 될 것입니다. 원고지 안배해서 답안 서술하시고, 서두르셔서 글자체 통일시키십시오. 앞부분은 정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정성 들여 쓰다가
반쯤 썼는데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 듣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날려서 쓰게 되는데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답안지가 될 것이고, 공개 해설에 원고지 사용법이 있지만 사실상 연필 작성이 가능한 만큼 띄어쓰기만 신경 써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서강대학교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셔서 서강의 자랑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